자, 그러면 이제 영선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처음 매수도 했고 또 처음 가지고 왔던 3M 있는데요. 이 재료과학회사로 저는 한마디씩 다 정의를 하자면 뭐 망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서 진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배당으로서도 자리를 귀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3M은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그냥 진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존슨앤존슨도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3M과 비슷하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저희가 또 쉽게 볼 수 있고 또 잘 아는 기업이자 배당으로도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3M과 함께 꾸준히 큰 발전은 없지만 그냥 천천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져왔던 게 로블록스였는데요. 제가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 회사가 네, 당연히 대장주겠죠? 그래서 뺏어갔어. 자리를 너무 뺏어가가지고 로블록스가 요즘에 네, 정말 아쉬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힘든 시기.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완전 서로 경쟁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로블록스가 그러면은 메타와는 다른 자신만의 경쟁 분야를 확보할 수 있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메타의 이제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인스타그램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메타버스 세계로 옮겨오는 의미가 좀 강하고, 네, 로블록스는 특히 10대 위주의 그런 게임으로서의, 예전에 마인크래프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게임으로서의 그런 자신들만의 입지를 확고히 다진다면 메타와 겹치지 않는 자신들만의 그런 분야를, 어떻게 보면 테리토리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고, 만약 그렇게 자신들만의 영역을 확고하게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주가가 비싼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니터링 해가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라이즌, 이 기업도 지금 뭐 크게 성장이 없이 이것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산 거보다는 떨어졌고요. 다 버라이즌이랑 로블록스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 기업도 저희가 통신사를 안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5G가 좀 성장을 하면은 분명히 변동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보수적인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넥스테라 에너지, 이 기업은 요즘 또 친환경 에너지는 믿고 구매한다고 멘탈이 전부 다 해서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친환경 에너지 들었습니다. 약간 추천해 주시지 않았나요?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을 수 있는데 네, 유틸리티 산업에서 또 이 친환경 에너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ESG로 당연히 이 리더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배당 기조 25년 이상 증가시켰기에 지금 샀던 3M 존슨앤존슨, 버라이즌, 넥스트라 에너지는 다 매수를 한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포트폴리오에 넣은 거는 넷플릭스 빼고 지금 다 매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배당주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배당주 좋아요. 지금 다 거기다가 비즈니스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적절히 잘 분산해서 배당주들을 많이 넣은 거는 좋은데, 다만 조금 지나치게 분산도 분산이지만 안정적인 배당주가 너무 많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장기가 안 오를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실제로 뭐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동안 제자리고, 향후 20년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뭐 그런 주식을 본인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넣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넣는 거는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주린이 때는 좀 많은 기업을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너무 이렇게 안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도전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배당주가 정 좋다면은 이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주가와 배당금이 같이 증가하는 배당 성장주 위주로 좀 더 보자. 완전 배당주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가져온 테슬라를 오. 가져왔습니다. 사셨나요? 아, 그럼요. 오. 네, 저 지난번 이제 영상에서 제가 사겠다고 테슬라 얘기하고 싶다 했는데 바로 그날 샀는데 진짜 그날 새벽에 너무 졸려가지고 일찍 잤었는데요. 진짜 기적같이 2시인가? 이때 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구매를 하고 네, 매수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천슬라가 넘었더라고요. 야, 진짜. 역사적인 순간에 사셨네요. 아, 그쵸. 그 역사적인 순간에 딱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왜 사셨나요? 네, 일단 멘토님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테슬라를 멘티가 안 살 수 없잖아요. 안 사셨죠? 나 뭐 한 거지? 네, 멘토님을 믿고 샀고요. 떨어지면은 제 책임? 영선님이 어떠한 이유로 테슬라를 산 건지 좀 그 핵심적인 이유가 듣고 싶어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오를 수밖에 없는 트렌디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 누가 정해주나요? 이거는 멘토님이 정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홈페이지 이름을 테슬라라고 먼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기차, 태양광, 청정에너지 이 어떤 분야도 지금 다 망할 수 없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 당연히 뜨고 있는 뜨고 있는 산업 분야를 다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딱 이름부터가 테슬라는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미래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디하지 않을까요? 따라가야 되는 그 트렌디함.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급격하게 또 최근 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사실 처음에 이제 대주주를 시작하면서도 그때 한 700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벌써 그냥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그 살 때만 해도 980 막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거보다 천슬라를 훨씬 넘은 지금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최근 또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그 주가가 폭등한 거는 뭔가 거품이 진짜 아니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폭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전문가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살짝 고민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허츠 기업 모델 이제 10만 대를 체결을 했는데 렌터카에서도 이렇게 테슬라를 믿고 10만 대를 구매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거는 이제 친환경 이런 전기차가 점점 주류가 된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테슬라 당연히 이제 매출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거기서도 또 전체 계약 금액이 엄청난 40억 달러 정도로 계약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테슬라 전기차를 대규모로 또 생산할 수 있는 테슬라가 유일한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허츠 기업이 또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첫 번째로 주가가 폭등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가 상향을 했다는 건데 이제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그 테슬라 주가 목표를 900달러에서 1200달러로 올렸기 때문에 또 반도체 공급난 속에서도 실적이 계속 고공행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목표 주가도 상향을 했으면 목표 주가를 상향했으면 당연히 그 주가에 맞춰서 주식이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어거지 같은 얘기였네요. 어찌됐건 이렇게 첫 번째 허츠 기업 이런 10만 대 체결 이슈와 두 번째로 모건 스탠리 목표 주가 향상 이 두 가지가 엄청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천슬라가 뚫리면서 나스닥 시장에 이끌어가는 대형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주가 폭등은 거품이 아니라 오를 수밖에 없는 큰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방향은 대부분 맞았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전부 앞으로 크게 성장할 미래의 비즈니스 분야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거는 내가 살 기업이 거기서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 비즈니스가 성공한 그 사업, 그 산업이 성장한다 그래서 내가 산 기업이 성장할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 산업 내에서 그만큼의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본인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지만 그 기업이 성장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또 목표 주가 같은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거의. 목표 주가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아요. 목표 주가를 2,000달러라고 했다고 해서 주가가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주가가 내려가면 목표 주가를 또 내려요.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맞춰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그렇게 큰 참고가 안 된다. 기업이 결국 성장하는 거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 전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신차 시장에서 침투율이, 그러니까 점유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거의 크게 10% 가까이까지. 많이 올랐네. 네,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 중에서 점유율이 거의 25%에 해당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차량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그 시장의 기대는 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시장은 보통 테슬라가 한 110만 대에서 120만 대 정도 판매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테슬라의 전문가들, 정말 테슬라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140에서 150만 대까지 잡고 있어요. 그럼 시장의 평균 기대보다 실제로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도 시장은 한 8달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관련 전문가들은 11에서 12달러까지 1.5배 정도 더 높게 보고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최고 전문가들의 기대도 어느 정도는 현재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 기대와는 괴리가 있으니까 그만큼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기업의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그 산업 내에서 기업의 점유율이 확고하다면은 기업의 매출이 같이 성장하겠죠, 무조건. 점유율이 확고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수익이 당연히 늘겠죠.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줄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는 오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업의 핵심 가치는 언제나 그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거다.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목표 주가 뭐 이런 거는 어떤 외부의 사항이잖아요. 그 기업 내부의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참고 정도로만 보시고 언제나 그 기업의 본질을 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선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지금 지나치게 배당주에 좀 편중된 부분을 약간은 좀 다양화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훌륭한 포트폴리오 정리를 들어봤고, 그래서 대주주 진행하는 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되시죠? 20%대인 친구들이 있고요. 네, 20%대인 게 있고 6% 정도인 게 있어서 평균적으로 맞춰졌을 때 한 1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금액별로. 네네네. 네. 오, 어쨌든 10%가 넘는 네. 이 짧은 기간 동안 훌륭한 수익률을. 와, 훌륭합니다.
근데 영서님은 테슬라 때문에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는 진짜 좋고 이제 그 왜 변동성이 크게 없는 기업들은 모두 파란불을 띠고 있는데 네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아주 진한 빨간색을 보여주고 네. 있어서 멘티로서 흡족합니다. 제가 흡족해야 되는 멘트로서도 어쨌든 두 분이 그래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그렇죠.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네. 아쉬우신가요? 아니, 뭔가 아쉬우신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뿌듯하고. 자, 그러면 뭐 2달, 3달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행하면서 뭐 배운 거라든지 나름의 소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제 아까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기업 포트폴리오를 처음 짜는 시기에는 지금같이 완전 줄이는 시기에는 그래도 한 주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차근차근 팔로우업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주 정도 매수하는 거 가지고는 이렇게 크게 제 자산의 변동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역시 멘탈이 전부입니까? 네, 멘탈이 전부더라고요. 멘탈이 전부고 정말 꾸준하게 공부하고 꾸준하게 관련해서 이제 다양하게 분야를 공부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제가 갔던 방향은 기술주에서 시작을 해서 뻗어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공부하기가 재밌더라고요. 이 기업을 찾아봤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또 있지 하면서 알아가보는 재미가 또 있어서 뭐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일단 주식을 이렇게 미국 주식을 또 한다는 거가 사실 나름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그래서 선뜻 이렇게 혼자 도전하기 너무 어려웠는데 이렇게 또 멘토님과 같이 또 서영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고 그동안 어떻게 이거를 산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하나도 몰랐다가 이제 조금 차근차근 찾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더 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구매도 하고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주린이 시즌 1 이렇게 막을 내리고요. 네,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우리 영서영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많이 즐거웠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 네. 즐거우셨죠? 네. 네, 이렇게 주린이 지금까지 시즌 1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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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신규 코너,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게 됐는데 대학생 주린이의 주식 공부. 자, 그럼 이제부터 저희의 즐거운 투자 여행이 시작됩니다. 대주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우리가 이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되어 있는 이런 자산들은 끝없이 오를 테니 우리가 어차피 일을 해도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기업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3M이라는 오, 저는 유니티. 유니티 소프트웨어. 오, 지금 수익률이 13%. 오.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를 좋아하신다면 그게 이제 매력 포인트가 됐습니다. 바로 40만 원 손에서 주식을 구입하기를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니티 소프트웨어 2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려고도 해보고 또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런 전체 과정이 다 공부가 되는 과정이니까요.